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 벌어보겠다는 건설사 투기꾼들과 이에 연관되어 떡고물을 받아먹는 각종 언론사들로 인해 호도 기사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원래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확대 적용 발표 이후 다루려고 했지만 호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실거주로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자칫 피해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급하게 준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호도 기사들 중에서도 특별히 자주 나오는 기사들, 그 중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판을 치는 기사들을 3가지 주제로 정리해 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자 또는 하려는 사람이 늘었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분양가 상한 전에 내 집 마련을 하자는 소리 자체가 헛소리인데요. 왜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가격이 대폭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언론들이 왜 이렇게 되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들에게 정보와 광고를 주는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기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청약시장이 과열인 것처럼 보이게 제목을 분양시장 이상 고온이라고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잘 되는 곳 한두 군데만 언급하고 실상은 분양 공급만이 과열된 이야기죠. 즉 공급은 늘어나는데 상한제 기대감으로 수요는 줄어드니까 내용을 흐지부지 섞어서 마치 지금 분양받아야 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논리가 워낙 빈약하니 넘어가는 사람도 이제는 많지 않죠. 그러니 이제는 가점 낮은 사람들을 찍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물론 분양가 상한제 초창기에는 기다리고 있던 가점 높은 사람들이 몰리며 예전보다 경쟁이 힘들겠지만 그런 수요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청약시장도 정상화될 건데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처럼 선동하고 있는데요. 분양가는 지금이 정상이며 거품이 가득 낀 매매가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얼마 후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쏟아져 나올 건데 지금 분양받아서 나중에 분양가보다 비싸게 팔 수 있을까요? 가점 낮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을 빨리 하고 싶으면 차라리 전세 조금 더 살면서 곧 가격이 떨어질 기존 주택을 기다렸다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리모델링이 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기존 건물에 증축하기 때문에 기존 구조에 큰 변화가 없어 신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온전히 품지 못합니다. 게다가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라면 주차난도 훨씬 심해지죠. 이런 불편을 안고 있음에도 신축이라고 가격은 주변보다 고가로 거래될 텐데 곧 분양가 상한제로 저가 아파트가 분양되면 과연 비싸고 메리트 적은 리모델링 아파트에 들어갈까요? 그리고 재초안이나 전매 제한 등의 정책이 나왔을 때만 모를까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싸게 분양하는 건 매한가지일 텐데 재건축이 힘들다고 리모델링이 메리트 있다고 하는 건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개소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급 부족된다고 자꾸 호도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이전 분양가 상한제 영상에서 말했듯 예전에도 한두 달 공급 떨어졌다 다시 원상복구됩니다. 이 한두 달 떨어진 것도 오히려 상한제 시행 전에 빠르게 분양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에 생긴 일로 분양가 상한제 앞뒤로 평균을 내보면 공급은 줄지 않았죠. 그러다 2008년 하반기에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 역시 당연히 가라앉게 되고 공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공급이 줄었다고 여기저기서 호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심한 기사 하나를 보면 한 기사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후 가격 떨어진 것은 서브프라임 때문이라고 하고 공급이 줄어든 건 분양가 상한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믿고 썼다면 이 정도의 지식 수준으로 부동산 기자를 할 자격이 없는 거고 알고도 이렇게 호도했다면 기자 자체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최근 오름폭이 커졌다고 말하는 기사들도 많은데요. 어떤 기사는 상한제의 역효과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상한제 발표되기 전부터도 이미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떨어지면 매번 바닥이라고 하고 오르면 상승세가 시작됐다고 하고 제대로 규제 영향을 받아 떨어지기 시작한 작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호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9.13 약발까지 끝났다고 하죠.
정말 그럴까요? 이전 강남 상승세 및 서울 상승세 영상에서만 했던 매매 사업자, 전세 스와핑, 신탁 명의, 업계약, 자전거래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올랐을 뿐입니다. 실제 상승세가 나오려면 가격도 오르면서 거래량도 같이 증가해야 하지만 올해 나타나는 반등세는 그것과는 다르게 2월에서 4월보다 최근 조금만 거래량이 올랐을 뿐 작년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수준이니까요. 게다가 이번에 또 하나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대량 분양이 들어올 시기쯤엔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송파 헬리오시티가 분양하던 2015년 11월 이전을 보면 1월부터 송파구 가격 상승률은 갑자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하다가 분양이 끝나자마자 12월부터 4월까지는 오히려 소폭 하락합니다. 다음 달 입주할 고덕 그라시움 역시 대단지로 2016년 10월에 분양했는데요. 분양 이전인 3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다 분양이 끝난 10월에는 귀신같이 상승세가 멈춥니다. 이 지표를 보면 한 가지 의심가는 상황이 있는데요. 건설사들이 분양 전 인근에 일부러 고가 거래를 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거죠. 올해 7월 이후 정비사업 일반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11,700세대인데요. 대량 분양을 앞두고 억지로 가격을 띄우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호도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막아보고자 여론을 만들려는 마지막 발악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실제 예전 사례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했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안정된 집값을 보이다 민간 택지에 상한제를 폐지한 2015년에 들어와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팩트죠. 그리고 이미 재건축의 경우 호가도 거래량도 뚝 떨어진 상황이며 이 추세는 나머지 아파트들로 차츰 번져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번째는 주택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에서 측정한 주택가격 전망지수 CSI가 106이 나오며 6월까지 100 미만이었던 하락 전망이 뒤집히고 상승세가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앞서 서울은 이미 6월부터 100을 넘으며 112까지 올랐죠. 이로 인해 과연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가격은 상승할까요? 그러기에는 다른 수치도 몇 개 같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KB에서 나타난 7월 매매 거래 지수를 보면 전국은 12.3, 서울은 28.2인데요. 이는 9.13 대책이 나왔던 작년 9월에 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우 한산하다는 뜻이죠. 같은 달 매수 우위 지수를 봐도 전국은 35.5, 서울은 75.6으로 아직도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은 매수 우위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데 시장은 매수 우위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첫 번째는 응답만 저렇게 해놓고 속으로 떨어질 것이라 우려된다든지 아니면 소폭만 상승한다고 생각해 가성비가 맞지 않아 거래를 주저하고 있는 경우고 두 번째는 상승이 전망돼도 가격 거품이 심하고 대출이 제한되어 살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둘 중 어느 쪽이든 부동산 거래량이 줄은 것은 물론 시장 자체가 한산해진 상황이니 상승 전망의 심리는 조만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호도 기사가 늘어난 이유는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매매 시장의 경우 호가만 유지하고 있을 뿐 5, 6월 상승했던 거래량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매매 시장 위축 및 이주 수요 등으로 상승했던 전세 시장마저도 이제는 조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 다음 주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면 언론사들도 자사의 신뢰도를 생각해 호도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감소시키고 대출 규제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억제했죠. 매매가 아닌 분양시장으로 빠져나가는 투기 수요들을 막기 위해 전매 제도를 강화시키고 재건축으로 취하는 과한 이익을 억제하기 위해 재초안까지 시행했죠. 여기에 분양과 매매 시장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근 중국은 미국과 우리나라는 일본과 무역 분쟁이 생기며 국외적으로도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죠. 이런 위기에서도 아직도 오른다고 선동하는 언론들이나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들
그 외 선동 세력들은 자기 이득을 위해 국가를 망하게 하는 존벌레 같은 인간들이며 정말 옳을 것이라면 쉬쉬하며 본인들만 이득을 취하겠지만 이렇게 선동이 늘어난다는 것은 본인들이 산 것을 마지막에 비싸게 사줄 호구를 모집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육지에 가까워질수록 밀어내는 파도는 더욱 거세지는 법입니다. 지금 호도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건 그만큼 진정한 하락세가 나타낼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이며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확대 발표와 함께 9월에 쏟아지는 입주 물량이 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